자, 이번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기사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기사라고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해석하면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목 한번 보세요. 831 대책 강남북 집값 더 벌려놔라 그랬어요. 831 대책 강남북 집값 더 벌려놔. 그래서 대책 그럼 이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 대책 이후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사를 딱 읽으면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좀 기사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냐? 831 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831 대책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2005년 8월 31일에 나와서 831 대책이죠.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이죠. 그러니까 831 대책이 아니라 82 대책인데 뭐야? 그러니까 보니까 기사는 2006년 8월 30일 날 쓰여진 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6년 8월 말에 1년 전에 나왔던 대책, 2005년 831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제 좀 정리해서 쓴 기사예요. 이 기사를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어떤 회원분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1년 사이에 2005년 말에서 2006년 831 대책 이후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런 기사였나? 이제 과거 11년 전으로 돌아가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자,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1 대책 강남북 집값 더 늘려놔. 831 대책 이후에 강남북의 집값이 더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종합판이라 불리는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과 강북 간 집값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31 대책과 후속 조치인 330 대책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지역 간 차별화를 뚜렷하게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 것이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강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몇 개, 이게 이제 대책 전 2005년 8월 31일 대책 이전 가격이랑 그 다음 이후, 그러니까 2006년 8월 30일에 기사를 썼으니까 이제 2006년 8월 달의 시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쭉 설명을 해놨는데 좀 보시기 좋게 하려고 제가 이 표를 이렇게 글로 적은 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정확히는 저희가 오늘 이제 부동산 별별 수다 하면서 조영준 대표님, 네오비 조영준 대표님이 메모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몰래 뺏어왔거든요. 참고에 이걸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음마아파트는 한 7억 5천에서 8억 1,500 정도 하던 게 대책 전에 한 8억 8천에서 9억 3천, 9억 원을 9억 원 정도 올라갔고요. 대략 가격이 보면 얼마 올랐어요? 한 1억 5천 정도 올랐죠. 압구정 미성 아파트, 미성 2차 아파트. 지금 이제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이제 재건축 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6억에서 6억 5천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05년 831 대책 이전에 6억 정도였으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싼 건 아닙니다. 그때도 이게 막 가파르게 올라서 6억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던 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까지 올랐어요? 8억 5천에서 9억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2억에서 2억 5천 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기도. 그 다음에 미도 아파트, 지금 우리가 대치동 우선미라고 하는 우선미 중에 그 미도죠. 34평이 5억 8천에서 7억 정도, 한 6억, 평균값 한 6억 5천 보면 되겠네요. 했던 게 7억 6천에서 8억 2천 됐다라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억 5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올랐던 거네요. 강남의 아파트들 대표적인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중층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831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이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남북 격차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강북 아파트는 어땠느냐?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래요. 그 당시 이제 상계주공 17단지 15평 아파트, 방학동의 신동아 1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미아동의 SK 북한산시티, 되게 큰 단지고 2000년대 초반? 2000년 전후 정도 입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43평 아파트 가격으로 이제 해놨는데, 보면, 상계주공 아파트 15평 같은 경우는 한 6천만원 하던 게 1년 후 대책 이후에도 한 6천만원 냈고요. 그 다음 신동아 1단지 35평 아파트도 한 1억 5천에서 1억 9천, 한 평균 1억 7천 하던 게 여전히 1년 뒤에도 1억 5천에서 1억 9천, 평균 한 1억 7천 가격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 미아동 SK 북한산시티도 한 3억 5천 하던 게 1년 지나니까 3억 5, 6천 거의 변동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831 대책 이후에 강남 아파트는 가격이 1, 2억 올랐는데 강북 아파트는 가격이 하나도 안 변해서 오히려 강남북의 격차는 커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기사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뉴스를 읽느냐? 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양극화가 지금 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쪽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금 강남 쪽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거래되고 있는 애들은 가격이 고가갱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는 이제 강남으로 대표됐다고 하면 지난 10여 년간 강북에도 재개발이나 아니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좋은 새 아파트들이 요지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뭐 마용성이라고 이것도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뭐 이름이 만들어지는 지역들도 있고 하면서 이제 좀 비싼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강북에서도 고가 아파트의 가격 갱신을 계속 이끌고 있고요. 뭐 오늘 아까 어디서 보니까 소위 말해 경희궁자이가 요번에 84제곱미터 2단지가 뭐 13억에 실거래 요번에 거래됐다 뭐 이랬다고 하는데 최고가 찍은 거죠. 강북에도 뭐 10억 넘는 아파트가 나온지 강북의 10억 클럽 소리는 벌써 얘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 11억 넘는 거 12억 넘는 거 이제 13억 넘는 아파트 거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도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34평 21억을 찍었다는 얘기. 입주한 지 거의 10년 된 아파트인데도 레미안 퍼스티지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아크로리버 파크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아파트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한강 제대로 보는 애는 지금 25억에도 물건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대로 가격이 올라갔고 그 금액에서도 거래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강남 쪽은 지금 물건이 되게 귀하다. 뭐 그런 상황이래요. 한편으로 보면 강북 쪽은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핫한데 또 이제 뭐 비인기 지역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안에서도 비인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된 것 같긴 합니다. 매수세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좀 체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8.2 부동산 대책이었으니까 내년 2018년 8월달 뭐 7월 말 정도에 이제 엇비슷한 1년 뒤 8.2 부동산 대책 결과는 어땠는가 총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네. 크게 다른 모양새가 안 나오지 않겠냐 지금 상황만 봐서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뭐 11년 전에는 뭐 그러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나 8.3일 부동산 대책이나 대책에서 하고 있는 강도는 똑같이 되게 심했습니다. 8.3일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도입하면서 세대별 세대 합산 이런 걸 도입하면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부담을 되게 주는 정책이었고요. 지금 8.2 부동산 대책은 DTI도 굉장히 세게 조여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되게 압박했지만 사실 8.3일 대책은 DTI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던 시절이라서 강하게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또 어떤 식으로 실제 작용할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강력하게 낸 부동산 대책이었고 8.3일 대책이 8.2 부동산 대책도 되게 예상을 뛰어넘는 센 대책이었다는 거는 두 개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사실 내년 미래의 문제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넘기기로 하고요. 제가 사실 더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11년 전에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습니다. 생각보다 2006년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가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요새 가격을 아니까. 그래서 11년 전에 대책 후의 가격이라고 나왔던 금액과 지금의 가격, 시세를 한번 계략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이랑 이런 거 토대로 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음마아파트 31평이 지금 뭐 9억, 8.3일 부동산 대책 1년 지나고 나서 2006년 8월 30일에 9억 정도 하던 게 지금 얼마예요? 13억 3,500에서 15억 5천 정도 하니까 한 4억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4억 이상 올라간 것 같고, 미성아파트 입자 같은 경우는 한 최고가 9억 하던 게 지금 뭐 호가는 23억까지라는데 요거 호가 23억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하한가 15억 5천 보면 뭐 한 16억 정도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 7억 정도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7억 정도 오른 거네요. 그리고 미도 아파트 우선미 중에 미도 아파트도 8억 하던 게 16억 2천에서 17억 2천 하니까 이것도 지금 한
한 9억 정도? 예, 8, 9억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1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중간에 물론 되게 힘들었던 하락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뭐 적어도 4, 5억에서 6, 7억까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강북의 아파트들은 어땠느냐? 강북의 아파트도 올랐죠. 여기 보시면 나와요. 자, 6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얼마 됐냐면 1억 8천에서 2억 5천. 제가 볼 때 뭐 한 2억 몇천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올랐고, 그러면 6, 38 얼추 3배 이상 올랐죠. 상승률로 보면 뭐 300%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신동아 1차 아파트 같은 경우 한 1억 9천 하던 게 지금 2억 8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북한산시티 같은 경우도 한 3억 5천 하던 게 4억 5천에서 5억 했으니까 1억 5천에서 뭐 한 그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강북의 아파트들도 보면 대략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은 상승했어요. 강북의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200~300% 상승은 했는데, 이게 그러면 똑같이 200~300% 올랐으니까 강북의 아파트도 선전했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죠. 왜 없냐면 이제 보시면 이 갈아타기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제 그 말 그대로 2005년도, 2006년도에 갈아타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당시에 5억이면 갈아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갈아탈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2005년도 8월 달에 갈아탄다고 생각하면 미아동 SK 북한산시티를 3억 5천에 팔고 5억 8천짜리를 샀다고 하면 얼마예요? 뭐 금매로 사서 갈아탈 수 있었다고 하면 한 4억 5천? 뭐 4억 5천에서 5억 정도면 아마 갈아탈 수 있었을 거예요. 비과세 받고 갈아타서 간다고 하면. 근데 지금 시점에 갈아탄다고 하면 내가 최고가를 받아서 5억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금매로 16억 2천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11억 2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넘사벽에 아파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2005년 기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2003년, 2년 막 이때로 가면 이게 더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지의 차이가, 부동산 이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재건축하면 어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 아이콘 같은 그런 이미지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했던 단지라서 제가 그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마아파트는 언론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IMF 끝나고 나서 음마아파트 2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게 이제 맨날 회자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에 12구 부동산 대책 나오고 가격 출렁일 때 음마아파트가 한 5억대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7억 4,500에서 8억 1,500까지 2005년에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그 이전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5억 5천 정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억 5천 하던 게 8억 1천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1년 만에 막 2억 얼마가 뛰면서 엄청나게 폭등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831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KB 부동산 KB 과거 시세 조회에 가서 지금 살펴봤어요. 제 기억이 맞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가봤더니 보세요. 음마아파트 지금 이제 작은 평형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시세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이래요. 2004년 1월에 이게 2003년 10월 29일날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봄에 이렇게 막 6억대까지, 일반 평균가가 6억 5천이고 6억 5천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갔냐면 하위 평균가 5억 6,500, 하위 평균가 5억 5천, 5억 6,500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이제 막 2004년도에 찍으면서 가을부터 또 호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하면서 좀 오르기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9월 막 이때 갈 때 지금 여기 보면 7억 6천 8억 됐으니까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의 가격이 1년 만에 또 몇 억이 올라가니까 이 8월 달에 831 대책을 낸 거죠. 831 대책을 내고 나서도 계속 상승 올라갔고, 사실은 지나와 보면 계속 오른 거예요. 이렇게 2006년 7월 12월 해서 뭐 11억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꺾이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오고 나서 하면 다시 이 상승 커브를 꺾고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계속 유지되다가 꺾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보는 김에 그래프 조금 더 볼까요? 예, 2008년 12월 이후에 2009년에 또 상승장이 다시 오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2010년도에는 또 다시, 근데 8억대 계속 가다가 2013년, 우리가 2013년 막 이때 산 사람들은 다 나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2013년에는 거의 8억 선, 예, 7억 8천에서 8억 선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2010년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를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되게 힘든 기간이었어요. 아까 과거에 10몇억, 11억 이때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 8억까지 내려가는 이 기간, 뭐 지금 하위 평균가는 7억 7천이니까 이 기간에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2013년 9월부터의 그래프를 보면, 예, 그래프의 모양새는 아름답죠. 예.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완만히 상승해서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12억, 13억 요 정도까지 이제 모양새가 나오네요. 아까 지금 조사에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호가 기준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지난 몇 년간 그래프, 그러니까 KB에서 제공하는 시세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격 흐름은 뭐 이와 같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러나 이제 과거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변화했는지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한번 쭉 찾아서 살펴본 이 내용 자체가 보시는 분들에게도 뭐 어떤 의미로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내년 8월 달 정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 1년 이후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에 대한 이제 이런 언론이 나올 때 정말 어떤 뉘앙스로 어떤 얘기가 쓰여질지 정말 궁금하고요. 잘 대처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파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탔다. 예, 그런 평가들을 스스로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이 모쪼록 부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희망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